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후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후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사연을 읽기 이전에 사연의 양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사연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과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서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점에 많이 와닿았고,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저희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지, 혼자선 도저히 머리만 복잡하고 무기력하기만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판단이 도저히 서질 않아 이렇게 30 넘어 한심하지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개: 군대 다녀옴, 나이 32살, 남자, 보유 자격증, 자동차 정비 기능사, 운전면허 1종, 소형 2년 자격증, 학교, 자동차학과 전문대 3년제 졸업, 현재 전공 심화 1년 재학 중. 사연 소개: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며 아버지 손에 자라왔고, 저는 위에 1살 위인 누나가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아버지와 누나는 몸이 불편한 상황인지라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여서 제가 생계를 도맡아 살아왔습니다. 군대를 빨리 다녀온 후 보안업체에서 주주야야 휴일 근무를 하며 23살 때부터 집안 생계와 아버지 누나의 필요한 비용 등등 온전히 집안에만 바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주저야 근무가 힘이 들어 2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변에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하여 우연히 자동차 센터의 정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월 100만원 좀 넘는 금액으로 배우는 입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공구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았었고, 자동차 운전도 면허만 땄지 제대로 운전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실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사고만 치고, 그럴수록 더욱 위축되고 흥미가 전혀 생기지 않게 되고 고객님 차를 만지는 게 어렵기만 느껴졌습니다. 손기술도 그리 좁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사고만 치니 고객님 차를 만지는 게 두려워지고, 그러다가 1년도 못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운 게 이거라고 또다시 카센터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정비 일은 나에게 정말 맞지 않는구나 느끼게 되고, 또다시 이런저런 알바를 하게 되었고, 정비 말고 다른 건 없을까 하다가 우연히 자동차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월 200에서 220 정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다니면서 정비 일보단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도 자동차 관련 회사를 다니니까 늦게나마 대학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자동차 야간 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었고, 오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야간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안 생활비에 학교 등록금에 아껴 쓰면서 학비를 내고 집안 생활비 내며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졸업할 쯤엔 수입차 시장 쪽에서 정비가 아닌 부품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정비 관련 자격증은 따야 된다고 학교에서나 주변 학우들만 보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서, 저도 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정비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었고,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4년 좀 넘게 근무를 하면서 마침 학교도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학점도 4.1을 받았고 나이도 31살이 되니 고객센터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더 나은 삶과 발전을 위해 수입차 회사를 찾아보고 때마침 수입차 회사에서 기회가 찾아왔고 지원하여 부품 관리로 면접 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수입차에서 열심히 해서 지점장까지 해보자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좋은 기회여서 열심히 하여 센터를 이끄는 위치에까지 가보자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또한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입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못하고 전산 재고 및 실재고도 전혀 맞지 않고 시스템도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배움도 없었고 혼자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 한번 개척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는데 물건 발주, 들어오는 물건 정리, 맞지 않는 3,000가지 넘는 아이템 전수조사 및 100가지가 넘는 아이템 견적 내역서 정리 등등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고 한계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책임자분들이 한두 분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저는 더 힘든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람 채용을 요청드렸고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혼자서 버티고 있었냐며 그분도 얼마 못 있다가 나가게 되고 결국 몇 분이 더 오셨지만 절레절레 하면서 다 나가시게 되고 또다시 혼자 임무를 떠안게 되었고 혼자 늦은 밤 시간 및 주말까지 활용해 전수조사 다 하고 뭘 해도 일은 끝이 안 보이고 오히려 일만 쌓이고 다른 방도 및 개선을 계속 생각해보고 적용시켜보고 해봤지만 밀려드는 업무를 처리하기엔 오히려 일이 더 꼬여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다음날 출근하기가 두렵고 머리가 아프고 헛기억질이 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업무 집중도 안되고 불안감 불면증까지 찾아와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내 목표였으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함부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겐 정말 너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졸업이 끝날 시점에 1년만 더 하면 4년제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차라리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 바엔 전공 심화를 신청해서 학교를 다니자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면접을 통해 합격을 하게 되었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그래도 학교 다니려면 일을 해야 하니까 또다시 학교 다닐 수 있는 고객센터 쪽으로 입사하게 되고 입사일에 맞춰 수입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 또한 너무 안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고객센터를 가니 공고에 올라왔던 금액이 아닌 그냥 최저시급에 4대까지 떼다 보니 월급은 100만원 중반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고 막상 학교를 가니 전부 학우들은 목표 설정을 잘하여 괜찮은 회사에 이미 다 다니고 있었고 연봉을 위해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해서 들어온 것이었고 나이도 20살 중반이고 목표가 다 있는데 저는 어쩌면 나이도 많은 32살이 도망치듯 학교 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았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접하게 되면서 학교 공부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만 불안하고 그전엔 다른 자격증도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아무 계획도 못 세울 뿐만 아니라 의욕도 없어지고 내가 맞지 않는 자동차과를 잘못 지원했구나, 인생을 허비했구나라는 패배감, 절망감에 도저히 아무것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가족도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30, 40, 50대 무엇을 하며 정착한 삶을 살아야 하나, 미래가 갑자기 안 보이고 두렵고 겁나고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으나 제가 제일 자신 없어하고 잘 맞지 않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추천해 주시고 정비를 하면 또다시 막내 생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고 월급은 또다시 100만원 중반 후반부터 시작할 텐데 사실 정비 말고 다른 길을 찾고자 학교도 온 건데 보험 관련 손해사정 쪽으로 공부를 해볼까 했으나 현직으로 근무하셨던 교수님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니 현실적으로 나이가 32살이면 웬만한 곳은 잘 뽑지도 않고 부품 쪽을 고객센터 쪽에서 쭉 해왔으니 부품 경력을 살리고자 꼭 자동차 직군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구매, 자재 관리 쪽으로 지원해볼까 해도 일반 회사에서도 컴퓨터 자격증 및 영어는 필수고 저는 그런 점에 하나 갖춰지지도 못했고 그동안 가족의 생계만을 생각하며 본 돈을 모두 집에만 썼기 때문에 물론 제 자신 개발에 준비를 못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거운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내가 유튜브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어떤 걸 많이 검색해보고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즐거웠는지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 외식업 쪽에서 근무했던 데가 가장 즐거웠었습니다. 비록 알바였지만 주방 보조 직원분들 및 사장님 같이 일하는 직원 및 손님들과 얘기하면서 일할 때가 가장 보람이었었던 때가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군대도 취사병 출신이었고 만약 프랜차이즈 외식업 쪽에서 일하게 되면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이게 지금 당장 돈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하고 싶은 건지 자신에게 물어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는데 자동차 쪽에서 근무하면 잘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억지로 자동차과 나왔으니 자동차 관련 쪽으로 다시 일하게 되면 기존의 트라우마로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거면 자동차과에 왜 지원했냐, 이 바보야, 욕도 해보고 한심한 새끼라고 자책도 해보고, 같이 4학년 지금 재학 중인 동생은 그래도 1년만 하면 되는 과정인데 한 학기는 등록금 내셨는데 다음 학기만 다니면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건 아깝지 않으시냐, 혹시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도 따보시는 게 어떠신지 물어보는데, 산업기사 자격증이 나에게 필요할까? 그에 적합한 직업을 가질 게 아니라면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만 들고, 아니면 산업안전 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32살, 33살 돼도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경력도 없는 제가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의미가 있을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사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올해 32살이고 이젠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1학기 등록금 내서 4년제 전공 심화 1학기만 다니고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투자한 자동차과를 사실 자신도 없고 해서 과감히 포기하고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에서 일을 열심히 배워 나중에 매니저까지 하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이래서 나중에 창업을 하며 살지, 아니면 자동차과 지금 1년 전공 심화 신청하고 다니고 있으니 8개월만 다니면 졸업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졸업하면 33살인데 자동차과 나왔는데 자동차 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와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및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하는 게 어떤 게 맞는지 방향 설정이 어렵고 어떤 판단이 옳은지, 물론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만 더 이상 판단에 앞서 오점을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길죠? 빽빽하게 적으셨어요. 우선 뭐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좀 힘들게 사셨네요. 흰동님 어서오세요. 현재 32살, 자동차과 3학년 다니고, 그러니까 4학년 심화과정 1년짜리 지금 한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지금 다니고 있고, 한데 고민은 그거예요. 자동차 쪽으로는 더 이상 답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래도 자동차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학사 졸업장을 딸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자동차 수업을 들어서 학사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쪽 외식업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본인한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자동차과 심화과정은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죄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님도 아실 거야. 님도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이거 왜 들었지? 1년 과정? 그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막상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수업 들어간 사람은 이거 따가지고 4년제 이제 학사 인증받아가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진급을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학사를 딴다고 해서 학벌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보통 여러분들 왜 평생교육원이나 왜 학사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4년제랑 똑같이 대우해주냐? 똑같이 대우 안 해줍니다. 대우 안 해줘요. 단지 그건 있지 뭐냐 하면 내가 뭐 고졸이나 전문대들 회사를 들어갔는데 학사 인정 어떤 그런 학력을 갖춰버리면 진급할 때 그나마 유리하니까. 진급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1년 과정 들은 사람은 진급을 목적으로 다닌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가진 학력으로 회사에 다니면 진급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미 한 군데 마무리 짓는다? 근데 본인이 이쪽 쳐다보기 싫다면서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해서 뭐 학사 딴다고 해서 특별하게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자동차 뭐 학사 있는다고 해서 어디로 들어가실 거예요? 어디로? 학사를 살림하는 것이 마땅히 없어요. 그 자동차 회사, 뭐 자동차 부품 회사 가야 되는데 그런 회사는 님보다 스펙이 좋고 공대 출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건 전문대잖아. 전문대에서 그냥 학사자격 인정해 주는 거지. 정식. 네, 또 받습니다, 푸마님. 보내주시면 받습니다, 푸마님. 지금 보내줄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카센터 쪽은 가기 싫다며. 보통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비예요. 알프만이 감사합니다.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비야, 정비. 근데 정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잘 비워놓으면 정비도 좋은 데 들어가면 기술로 인정받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정비는 다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카센터가 망하는 거 맞습니까? 잘 안 망해요, 여러분. 오래 한 데도 많고. 왜냐면 차라는 게 우리가 절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차라는 게 또 고장이 심하다 보니까 고장이 심하면 고칠 수 있는 데가 카센터밖에 없잖아요. 보통 자동차 정비 쪽은 업체를 차려야 돈을 많이 법니다. 업체를 차려야. 내가 사장이 돼야 돈 많이 벌어요. 그냥 직원으로 있으면 좀 버는 데는 한계가 있지. 근데 저분이 보니까 뭔가 연장 들고 뭔가 그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 맞는 것 같고, 뭔가 기계만 치고 하는 거는 별로 본인 거, 별로인 것 같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안전기사 딴다고 해서, 산업안전기사 따서 어디로 갈 건데, 근데? 그거 물어볼게요. 자격증을 그냥 남들이 딴다고 해서 따는 거하고 내가 어떤 취업의 목적을 두고 따는 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를 왜 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따면 무조건 취업이 된대요. 누가 그렇게 취업이 된대? 산업안전기사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전관리, 이쪽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취업이 된대? 보니까 후야님, 님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님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귀가 얇고 지식이 얕은 거예요. 안전관리자 아무나 뽑아줍니까? 여러분 안전관리자 아무나 뽑아주나요? 안전관리자 채용이 일단 많이 안 납니다. 안전관리자가. 대기업 가도 안전관리자 몇 명 없어요. 누가 취업이 된대요? 어느 누가?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님 전공이 안 맞잖아. 안전관리학과 아니잖아요. 안전관리학과 아닌데 저 자격증 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뭐 취업할 때 유리할 것이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된다 생각하는 거. 진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됩니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김동님 뭐세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뽑아줘요? 안전관리자는? 그냥 산업안전기사 따면 다 뽑아줍니까? 안전관리자도 전공을 따집니다, 후야님. 안전관리자도 전공을 따져요. 응? 전공과 경력을 따집니다. 그럼 님은 전공과 경력이 안 맞아요. 자동차학과하고 안전하고 상관없잖아요. 자동차학과는 자동차 정비 쪽이죠. 아니면 사무자동화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저는 있잖아요. 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저 님한테 뭐, 확실한 어떤, 좋은 어떤 뭐, 성공하라 이게 아니라, 허튼데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허튼데. 이상한데 시간 써가지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이분한테 뭐, 확실한 뭐, 일자리나, 뭐, 좋은 일자리나 아니면, 뭔가 정말 대단한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뭐 자동차 심화 과정? 이미 한 학기 냈기 때문에 2학기 낸다. 그럼 1년 지나가잖아요. 저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저걸 여러분 일반 4년제 공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대에서 한 학기 연장해가지고 학사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해 줍니까? 이미 자동차 관련 회사들은 스펙 좋은 사람 널려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저 4년제 대졸 살리려면 토익을 봐야 돼, 토익을. 토익을 봐야 되고 기사 시험도 봐야 됩니다. 쌍기사 가지고 있어요, 쌍기사.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심화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자격증도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도. 산업안전기사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산업안전 쪽을 못 나가요. 왜냐? 잘 안 뽑기 때문에. 산업안전,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는 티오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티오가 별로 안 나. 산업안전기사 하나 있으면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기기사 자격증 따면 전기 쪽으로 전기 관련 회사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야 있겠지. 근데 막상 일해보면 현타가 무지하게 심하게 올걸? 왜냐하면 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업무의 숙련도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라는 게 티오도 별로 안 날 뿐더러 좀 좋은 자리는 전문가 학력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스펙도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좀 괜찮은 자리는 못해도 전문대졸, 보통 안전관리학과, 안전 관련 학과 나온 사람들, 공대 출신들. 대기업 가면 이제 보통 4년제. 아니면 일반 쪼매난 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안 뽑아요. 안전관리 잘 안 뽑고 중소기업 안전관리자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좀 덩치가 큰 회사들이 좀 안전관리가 있지. 쪼매난 회사들, 건물이 쪼매난 데는 안전관리자를 안 둬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거 보십시다. 프랜차이즈 외식업 가가지고 일을 배운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가실 곳 정해놨습니까? 가고 싶은 곳? 가려고 한 곳을 정해놨어요?
내가 지원할 만한 곳. 아, 정해놨습니까? 어디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뭐 기계 만지고 이런 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 만지는 일 했다가 본인이 힘들어서 나왔으니까. 본인도 정비가 싫다고 얘기했었고. 왜냐면 자동차 정비 것도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 일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외식업 쪽 한번 일해보시는 거 어때? 서비스업. 근데 요즘 외식업이 좀 괜찮나? 왜냐하면 요즘 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사회라서 그 홀 가게를 하는 데가 있나?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요즘에 사람 뽑아가지고 일 시키는 곳이 있나요? 오히려 요즘에 원래 있던 사람도 좀 줄이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왜냐면 요즘 프랜차이즈도 옛날에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왜냐면 매장 방문을 안 하잖아요. 물론 배달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난 프랜차이즈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인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도 하... 지방 쪽요. 지방 쪽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직원을 뽑나? 직원을? 직원을 뽑을까요, 과연? 요즘에? 프랜차이즈 쪽에서? 이게 참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야.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거야. 남의 말을. 보니까 이분이 뭔가 서비스업 같은 게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 생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 내가 봤을 땐 서비스업 이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와가지고 뭐 스펙 준비해봐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라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나라의 어떤 혜택을? 너무 저분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 사회복지사부라고 혹시 이거 상담 같은 거 안 받아봤어요? 지금 가정상황 이런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왜냐면 이거 혼자 안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지쳐 이게. 그 누나분도 지금 그럼 경제활동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너무 사회복지에 사각지대에 계신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하면 안 되나 알바? 부업 같은 알바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이게 있잖아요. 님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 후야님.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님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가족의 문제도 같이 있어. 물론 가족들이 몸이 불편하고 좀 안 되신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님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나중에 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 그래요. 가졌을 때 힘들더라도 기본적인 역할은
해줄 수 있는 건 또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좀 외부 기관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다거나 내가 만약에 뭐 입에 풀칠하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 구청 가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이거 난 솔직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 맞죠? 이거 한번 구청의 그 복지 담당 직원한테 한번 가가지고 한번 상담 같은 거 받아보세요, 이게. 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구청 안에서 어, 아니면 치성패는 어떤가? 치성패? 아, 근데 치성패는 너무 나이보다는 보통 이제 스펙을 따지죠. 스펙이나 뭐 나이도 따지겠지만 스펙이나 어떤 그 전공을 따지죠. 전공. 아니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야. 실패하는 인생은 자 후아님 실패한 인생은 아닌데 너무 가족들이 님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 님이 언제까지 가족들 다 평생 뒤치다꺼리만 해줄 수 있어요. 님도 본인 인생 있잖아. 이거 절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어? 사람 뒷바라지 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 인생이 거기 저당 잡힌 거잖아.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안 그래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받아야죠. 이거는 일단 관할구청 그 복지담당 직원한테 가서 사회복지 공무원이죠. 일단 3당 한번 요청해 보세요. 이거 뭔가 그래도 뭔가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돼. 님이 다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 후연님 아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님도 님 인생이라는 게 있어. 아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님이 가족의 짐을 좀 덜어내야 돼.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기에 잘 되지 못해요. 이제 와가지고 뭐 잘 되리 뭐 이런 걸 따지는 건 좀 그렇고 일단은 내 어깨에 짊어진 어떤 짐부터 좀 덜어내는 게 중요해. 뭐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잘 되기 힘들어요. 이미 지금 많이 방황을 했고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뭔가 잘 된다. 그런 것보다는요. 나라도 좀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언제까지 가족을 부양한다. 책임진다. 어. 뭐 지금이야 젊으니까 그런 마음 먹겠지. 니도 나이 먹잖아. 나이 먹고 힘 체력 빠지고 노쇠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야. 차라리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님이 좀 독립해가지고 따로 살고 부모님께서는 그 부모님 누나는 어차피 경제활동 안 하니까 그 구미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신청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까지 드네요. 저분 빠지고 저분은 그냥 부양가족이 빠지고 둘이 남겨놓고 그 임대 아파트 신청해가지고 두 분 임대 아파트 살고 후야님 따로 나가 살고 왜냐면 저게 또 같이 살면 아마 그 임대 아파트 저거 신청 안 될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 아파트 거주하려면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방법을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을 후야님.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호적에, 그러니까 아예 그 주민등록등본에서 아예 그냥 분리된 가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같이 안 살고 그냥 떨어져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두 명이서 그게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 조건 되니까 정부에 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돈 나올 거 아닙니까? 임대 아파트 사면 주거 문제 해결이 되고, 어, 뭐 중간에 도피 잡으면 내가 따로 나가 살다가 돈만 어느 정도 붙여주고. 요걸 알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후야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음. 자, 가족들 인생보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음. 가족들이 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좀 내가 좀 이 무게를 좀 덜어낼 수 있다. 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살 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나름은 좀 세기배를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걸 한번 알아보세요. 요걸 알아봐가지고 두 분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님이 쓴돈이 트일 거야. 왜냐하면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아마 정부에서 보조금하고 기초생활수급금 나올 거예요. 둘 다 경제활동 못 하니까. 둘 다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님이 굉장히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머지 두 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지금 있는, 지금 와중에서 내가 특별한 분들 뾰족한 수나, 뭔가 좋은 일자리를 가진다거나 잘 된다는 어떤 그런 관성이 나는 크게 안 보이니까. 음. 님이 만약에 가족으로 빠지면, 제가 봤을 때 조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 두 분은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대신에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뭐 이게 뭐 임대 아파트 해가지고 그분들 주거 활동되면 내가 방문은 모르겠지만 아예 거기에 살림을 차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일단 이걸 알아보세요. 이걸 어떻게든 내가 봤을 땐 방법을 만들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해결되면 직장은 좀 구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냥 또 맞잖아요. 뭐 직장 구하면 또 그저 그런 직장 일하다가 또 힘들고 나오면 또 힘들어지고 이 반복이잖아. 지금 계속 이 반복 아닙니까? 일은 하는데 모아놓은 건 없고 모아놓은 족족 가족한테 다 나가고 나는 계속 일을 부여야 되는 거고 조바심 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에이, 김동희랑은 또 다르죠. 김동희랑 또 다르지. 김동희는 그래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하... 그리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생각도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이미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잘 된다는 거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좀 아쉽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 가가지고 오래 일하는 생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뭔가 남들보다 늦었기 때문에 더 좋은 데 가야 돼. 난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더 못 들어가요. 니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직장 들어가서 또 나오면 공백이 생기잖아. 그 공백 동안 돈 못 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하다 간두고 하게 되면 경력도 안 되잖아, 이거는. 경력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님 아까 실수하신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자동차 고객센터에서 계속 일할 거라는 생각 안 듭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안 나왔으면 계속 일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텼으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 다른 데 가면 더 나을 거다 막 이렇게 누가 여기서 발 안 넣어주면 또 움직이거든. 근데 그게 움직여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야, 10만 원 더 줄 테니까 옮기라 하면 막상 옮기잖아요. 옮기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래처 같은 데서 네 얼마 받는지 물어보잖아요. 제가 200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 더 줄 테니까 여기 옮길래? 하고 옮기잖아요. 그럼 그 직원 1년도 못 있고 또 옮기고 나서 오래 있냐? 오래 안 있습니다. 음. 저 아니면 저 고객센터 못 들어가요, 후야님? 저 고객센터 일했던데 다시 못 들어갑니까? 재입사 안 됩니까? 저기 다시 들어갈 생각 안 해봤어요? 저기 한번 들어가면 재입사 안 받아주는 곳입니까? 재입사 어렵다고요? 아니면 그 비슷한 회사 없어요? 고객센터 같은 거? 음, 참 어렵다, 어려워. 일단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 그거 뭐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본인이 뭐 다른 방법 있으면 알아보시던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기서 뭐 더 준비하고 이런 시간보다 그냥 적당히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연봉이 좀 적더라도 그냥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이걸 꼭 알아보셔야 돼. 이거 제가 얘기한 거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본인만 빠지면 내가 봤을 때 조건이 충분해요. 가족 중에 장애인도 있고, 경제활동 안 되고, 부양가족 없고, 이미 빠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짐이 굉장히 덜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면 관할 그 이제 임대 아파트 안에 또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사회복지관 안에 소속된 또 사회복지사가 그 또 그 아파트 동 하나씩 맡아가지고 돌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관리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주 만나 뵙고 그걸 못 하는 거야. 거기 살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방문은 되지만. 네, 그렇게 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는 거. 뭐 식당도 괜찮지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식뿐만 아니라 지원 분야를 넓게 봤으면 어, 좋겠어요. 넓게. 난 그 일이 아니면 못해. 그게 아니라 다른 일까지 전부 다 좀 넓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면 다 넣는다는 조건으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못해 생산직 같은 것도 그냥 넣어보자는 생각으로 넣어보고. 핸드폰 하기는 별로입니다. 자, 김동률 여기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예, 통신골목. 요즘에 누가 옷가게에 사람을 채용합니까? 아, 코딩 이런 데는 또 얕으시네요. 보통 이제 저 사연자분 나이 되면 핸드폰 가게를 차리지 점원은 안 들어가죠. 예.
보통 헤드폰 가게를 차리죠. 근데 요즘에 가게 안 될걸요, 아마. 방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외식도 그렇지만, 뭐, 가전제품 서비스 업체도 있고, 찾아보면 많아요. 많으니까, 최대한 넓게 보고 지원을 해보세요. 그냥 외식 업체가 다 적성이 맞았으니까. 어? 외식 업체가 적성이 맞았으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좀, 그리고 외식업체 맞았기 때문에 외식업체 아니고는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스펙만 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다 지원하라는 거예요. 다 지원하라는 거예요. 넓게. 아, 제가 봤을 때는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두는 게. 지금 빨리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는 다닐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어. 이 보면 뭔가 하는 거 보면 뭔가 내가 원해서 했다기보단 자꾸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더 많아. 근데 후연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말 믿고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남의 말 남의 말에 혹하지 마세요, 절대. 그 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나중에 썰도 풀어야겠네. 그리고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 혹하지 마세요. 어. 남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보니까 지금 4년 학사 다니는 것도 님이 정말 다니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또 다녔겠지.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봐봐요. 그 지원 취업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집니까? 책임도 안 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동차는 안 하신 게 맞고 안전관리자도 내가 봤을 때 별로고 지금 이 학력과 어떤 스펙을 가지고 좀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일단 지원해서 취업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교수들은 교수님 말에 또 넘어가셨네.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님 장래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1년간 좀 배우러 가 있으면 자기들 배 채우려고 하는 배 채우려고 후야님 이렇게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전문대 교수들은 약간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어떻게든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 자기들 전공에 등록금을 내게 만들어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등록금만 내면 얘가 중간에 뭐 학고를 먹든 취업을 안 하든 재적을 당하든 그거는 알 바 아니에요. 어? 그만에 낚이면 어떡해. 그리고 교수들 세상 지리에 굉장히 어두워. 후야인 잘 들으세요. 세상 지리 어둡다니까.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수의 채용이나 교수가 되는 방식이 무슨 사회경험이나 직장 경력을 쌓아가지고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교수가 보면 학교 안에 갇혀 있어야 교수가 되잖아. 그러면 세상 눈에 까막눈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적게 유치하느냐, 많이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탕 발린 말로 한 명씩 더 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한 명씩 더 숭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 결국 돈, 시간 쓴 겁니다, 그냥. 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없으면 폐가되고, 폐가되면 그분들 모가지 땡강 돼버리기 때문에. 전문대는 교수도 많이 잘리거든요. 과가 없어지면. 학생들 유치 못하면 과가 없어지잖아요. 아무튼 그건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후야님. 제가 봤을 때는 학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님한테 안녕하세요. 푸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붕어 형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 잘 하셔야 돼. 남의 말 믿으면 안 돼요. 남의 말. 그 남이란 사람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뭐든 마찬가지야.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들이 넣어봐라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나 그렇게 본 적이 없어. 어, 공부든 시험이든 일자리든 사업이든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줍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뭐 특별하게 큰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후야님. 님한테.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사연이다.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좀 가족한테 짊어진 무게는 좀 덜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우선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더 이상 가족한테 너무 좀, 어, 인생을 저당 잡혀가 사지 마시고, 음, 님도 님 꿈이 있잖아요. 외식업요? 근데 외식업이 지금, 저는 외식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식업 쪽만 보지 말라고. 외식업 쪽만. 외식업 가도 실망할 수 있고, 지금 일 오래 못해. 왜냐? 외식업이 지금 사람을 뽑으려면 외식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 매너를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가게 폐쇄한 데도 있고, 영업 안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배달로만 돌리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 웬만한 데 다 외식업 하는 데 다 배달 장사입니다. 배달 장사. 그러면 그 외식업에서 이제 그 홀에 있어야 될 직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인원만 놔두고 그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셔야 돼, 후야님. 외식업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경력과 학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데로 가면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 예식업 하나만 난 외식업 아니면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면 일도 얼마 못할 테고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차라리 외식업을 할까 난 배달이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배달 대행 하는 게. 근데 바이크 타는 것도 위험하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한 거, 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좀, 제가 큰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일단은. 후야님한테. 뭐, 좀 도움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사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족한테 너무 본인이 다 책임질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가능성을 넓게 보시고, 뭐든 하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적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32살이면 적성 따질 나이가 아닙니다. 적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넓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산직도 넓게 보세요. 생산직도 가능성 있게 보세요. 아무튼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본인 인생을 좀 잘 설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만약에 잘못돼도 가족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런 것도 한번 후야님. 저 편의점 납품 기사 같은 거. 저게 뭐냐 하면 편의점 그거 이제 뭐냐 벤더라거든요. 벤더. 편의점 일하면 하루에 2번씩
아침하고 저녁 시간대 아니다. 그러니까 점심하고 야간 시간대에 그 편의점 이제 샌드위치하고 도시락 삼각김밥 있죠. 그 납품하는 사람도 있어. 이 제품하고. 그걸 이제 벤더러 가는데 그 벤더 기사도 나쁘지 않아요.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관심을 넓게 가지면. 근데 관심 넓게 안 가지면 그런 일도 지나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안 해봤던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내 가능성을 낮추지 마세요. 후야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거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